안녕하세요. 스포츠 하이라이트 팀의 발표를 맡은 신은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여러 e스포츠 게임들 중 대중적이고 저희가 관심이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하이라이트 생성 모델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 소위 롤이라고 말하는 게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화살표로 표시된 건물을 먼저 파괴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자신의 건물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건물을 부수기 위해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경기는 평균적으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경기 전 준비 단계, 경기 후 해설을 포함하면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경기 중에는 반복적인 장면이 많아 이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시청자들을 위해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게임의 핵심적인 전투나 플레이 위주로 압축시킨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선 편집 기술과 함께 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모델이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잡아줌으로써 편집 기술만 있어도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학습 준비를 위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준비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단계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는 것, 다운로드 받은 영상에서 게임인 부분만 뽑아내는 것, 각 매치가 어떤 매치인지 분류하는 것, 그리고 각 매치 안에서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인지 라벨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델의 학습을 위해 각 경기의 정지 경기 영상과 정답지 역할을 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영상을 모두 올려놓은 곳이 없어 트위치에서는 전체 경기 영상을,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전체 경기 영상의 경우 그날 하루 전체의 경기가 하나의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7시간 2분 영상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실제 경기 장면도 있고요. 이렇게 대기 화면이나 광고, 해설 화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3경기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하루에 2팀씩 3판 2선으로 총 4팀이 경기를 하여 대략적으로 5경기가 이루어지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시간 반입니다. 이 2시간 반을 제외하고 4시간 반 정도는 해설, 대기, 광고와 같은 필요 없는 장면들입니다. 이 7시간 영상 중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경기 영상들만 추출하고 이를 정확하게 어떤 팀들의 몇 번째 세트인지 판단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를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인 VGC넷을 게임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도록 학습해서 게임 영상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해설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게임의 장면들을 클립으로 재생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모델이 가끔 오작동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잠깐 동안 끊어진 것으로 판단한 경우 등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시간가량의 영상에서 4팀이 경기를 하게 되며 만약 5경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A팀이 3경기를 했는지 혹은 D팀이 3경기를 진행을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등 이런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풀 영상을 각각의 영상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장한 전체 경기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기반으로 하이라이트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풀 영상에서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를 추천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약 30분가량의 전체 경기 영상 중에서 어느 구간들이 하이라이트인지 레이블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트 영상의 프레임을 전체 경기 영상에서 찾아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사용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영상의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16개의 구역으로 우선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각 구역 내에 존재하는 픽셀들의 값을 모두 더한 후 자신 안의 다른 구역들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 벡터의 차를 통해 같은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픽셀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상마다 해상도가 조금 다르거나 화질이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판별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베이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디오 서머레이션 분야의 소타인 서머라이징 비디오스 with 어텐션 논문을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제안하는 모델은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프레임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프레임 스코어를 환산하여 하이라이트를 추출합니다. 영상을 바로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학습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한데 영상의 프레임을 벡터화시키기 위해 구글렛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사용할 때 범용성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 실제 영상에서 다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표시되는 곳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비디오 입력값이 들어오면 어텐션 네트워크는 각 프레임 간의 관계를 반영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후 이를 리그레션 네트워크가 받아 중요도를 의미하는 프레임 스코어를 산정합니다. 프레임 스코어가 계산되고 나면 이 프레임들은 커널 템포럴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그렇게 잘려진 장면들의 프레임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자가 정한 시간 안에 잘려진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이후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저희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해설진의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가 아닌 일반 상황에서의 해설진 음성입니다. 중반에 그래서 더 화끈한 어떤 딜 교환을 하기도 좋고 유미의 부족한 라인전을 채워주기에는 원래부터 좋은 콤비로 뽑혔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이트 때의 해설진 음성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이래도 괜찮아. 빵! 그래서 단도대. 그런데 한번 버텼어요. 리치!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이라이트인 부분과 아닌 부분의 해설진 음성은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음성 소스를 추가하면 모델의 정확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를 모델을 넣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반 음성 소스의 경우 이걸 바로 모델에 넣을 수는 없었기에 음성을 벡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MFCC를 사용을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의 음성에 특화된 벡터화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음성 인식 모델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해설질의 음성 모델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기 위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모델을 시도해 가장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이 모델이 베이스 모델이고요. 이렇게 수정된 부분의 경우 색을 칠하여서 표시하였습니다. 음성 피처를 넣기 위해 처음 시도한 것은 음성 데이터를 리그레션 네트워크에 바로 넣는 것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베이스 모델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비디오 피처에 오디오 피처를 이어 로컬 어텐션 네트워크의 입력 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피처들의 관계를 활용함에 따라 정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오디오 피처와 비디오 피처가 차원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디오 피처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512 차원으로 만들어 어텐션 네트워크의 입력 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전 모델보다는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바꿔 오디오를 따로 어텐션 네트워크에 사용한 후 결과값을 합쳐 리그레션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어 적은 리소스가 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전 모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오디오 피처만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 한 것은 아니었고 음성으로 예측할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베이스 모델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음성만으로도 꽤 준수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이전에 보여준 모델에서 구글넷을 와이드레진넷으로 수정한 모델입니다. 현재 구글넷보다 더 좋은 CNN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레저넛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델의 결과는 구글넷을 이용한 모델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리그레션 네트워크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해서 모델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회귀 단계에서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결과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회귀 네트워크에서의 복잡도 문제는 스코어와 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종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구글넷보다 성능이 더 좋은 에피션트넷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에피션트넷은 인공지능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찾은 것으로 성능도 좋았지만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최종 모델인데요. 우선 오디오를 MFCC를 통해 벡터화시킨 후 이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 512차원으로 변화시켜 에피션트넷을 통해 추천한 피처와 연결을 합니다. 이를 어텐션 네트워크에 넘겨주어 다른 프레임의 연관도를 고려한 피처를 따온 후 이를 리그레션 네트워크에 넘겨 최종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란 통계적 추정을 기반으로 입력값에 따른 결과값이 주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최적값의 후보군을 추천해 주는데 를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제일 왼쪽의 베이스 모델부터 개선 과정 중에 시도한 모델들의 스코어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최종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델과 사람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하이라이트와 모델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노란색은 모델의 스코어이고 회색은 저희의 스코어입니다. 모델이 저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예측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전투가 많았으나 모델의 경우 영상의 15%의 길이도 하이라이트로 잡도록 되어 있어 덜 중요한 전투가 빠져 스코어가 좀 낮게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영상이 모델이 만든 영상이고 오른쪽이 사람이 만든 공식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하나가 설계한 건데 갔는데 버텨야 되죠. 버텨야 타워한다. 빅수가 쏠킬을 이거는 이게 예. 코즈를 불렀고 전면 속에서 예. 순간 폭대 아트록스를 녹이에 푹 찔러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은 건 타워. 진짜 좀- 막아라. 간다는 막아. 럼블도 와요. 럼블이 오면 커를 과연 네. 케이지가 막아주고 있어. 케이지 커버. 케이지 커버. 물론 어요. 안정이라. 그러면 뭐 노치는 계속 중앙에 있고요, 그냥. 네, 예, 그냥. 땡기고. 싸움에. 예, 폭리를 여차쓸 수. 땡겼고. 이수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수가 혼자. 안 돼요, 제야. 몰입됐어요. 그리고 다음 몰입됐고, 체크는 내지 다 그다음에 붙여놨어요. 쫓아가면서 페이크가 불질. 버터 일단 흡수. 아직 이퀄라이저 있어요. 네. 이게 예. 타워라도 내놔. 그렇죠. 딱 그거예요. 자, 페이커라도 잡자. 몇 이거는 명이에요? 지금 5명이에요, 5명. 네, 완전 고립돼서 네. 그렇네요. 역주행을 어떻게 드리블 시달 한번 시달 최대한 근질기드 밀리고. 자, 테디 미쳐다 네. 뜨고 있네요. 자, 넥서스 깨버려. 캐디를 미쳤어요. 네. 개사기. 네. 와 진짜 우와. 엄청납니다. 네. 아이브리 두건 말건. 하이라이트였는데 못 잡는 구간이나 모델만 잡은 구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식 하이라이트의 장면은 잘 잡아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경우 문맥이 중요한 경우보다는 각 상황을 보고 하이라이트인지 판별할 수 있는 곳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와 같은 경우 보이는 바와 같이 위에 같은 장면들을 보고 하이라이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법령적인 모델로 만들고 싶어 메타데이터를 배제하였는데 만약 체력바, 스코어보드, 아이템, 궁극기 유무 등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 시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식 하이라이트에서는 짧게 끊긴 구간을 이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추가로 체인지 포인트를 준다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